안드로사주입니다. 오늘 영상은 정화일간 가지신 분들, 특히 내 사주에 임수나 자수가 있는 분들은 귀를 아주 쫑긋해서 들어보시고요. 또 정화일간은 아니더라도 내 사주에 정화가 어느 곳에든 있을 수 있잖아요. 어디라도 있다면 들어보시고, 또 정화가 없더라도 알아두면 좋으니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사주에 정관이 있으면 뭐라고 하죠? 배우자 보기 좋다. 직장운이나 명예가 아주 좋다. 정관이니까 귀격이다. 이런 소리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내 사주에 정관이 있다면 당연히 내 삶도 그 이름표처럼 명예가 올라가고 행복한 인생이 될 거라고 믿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여러분 삶이 그러하던가요? 정말 정관이라는 이름이 주는 이름값만큼 행복하고 좋기만 하더냐고요. 오히려 정관이라서 좋은 줄 알고 있었는데 인생이 계속 안 풀리고 꼬이기만 하는 경험 해본 적 있으시잖아요. 정화에게는 임수가 정관인데요. 임수 정관이 대운에서 또는 세운에서 들어와서 좋다고 하더니 인생이 왜 이 모양인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본 적 있지 않나요? 오늘은 정관이 들어왔는데도, 아니면 정관이 내 사주에 있는데도 세상에서 말하듯이 좋지만은 않은 그 이유를 시원하게 파헤쳐 드릴 테니까 나가려던 발걸음 잠시 멈추고 끝까지 집중해 보셔요. 보통 전통 사주에서 정화를 뭐라고 표현하나요? 촛불이다, 등대다, 또는 호수에 비친 달빛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런데 그래서 등대라서 외롭다는 건지, 촛불이라서 세상을 밝히라는 건지, 호수에 비친 달빛이라 낚시나 하면서 지내라는 건지, 도대체 뭐라고 해석을 하라는 건지 이렇게 명사로만 딱 잘라 말하니까 사주 해석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통 사주와는 달리 시고 명리학에서는 정화를 이렇게 봅니다. 먼저 물질적으로는 열기라고 해요. 세상은 열이 없으면 운용이 되지 않습니다. 지구는 거대한 열게임을 하고 있는 곳이에요. 만약 열기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온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죠. 온도 변화가 없으면 물질의 형태는 그대로 고정되어 버릴 거예요. 아무런 변화도 순환도 일어나지 않는 죽은 세계가 되는 것이죠. 정화 열기가 바로 물질을 변화시키고 생명력을 키워내는 핵심 에너지원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 에너지 차원에서는 어떨까요? 에너지 차원에서는 바로 오므리고 수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중력처럼 만물을 끌어당겨 수축시켜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힘이죠. 세상의 모든 열매는 정화가 오므리고 수축시키지 않으면 익어서 떨어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꽃이 화려하게 피었는데 정화라는 에너지가 작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꽃은 활짝 피었는데 정화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활짝 핀 꽃이 오므려지지가 않아서 열매가 생기지 않게 되겠죠. 열매가 익어갈 때 이 정화의 에너지가 오므려져야 비로소 결실인 경금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주 해석을 할 때 항상 정신적인 부분과 물질적인 부분 두 가지로 나누어 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 자체는 육체라는 물질과 정신이라는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맞물려서 잘 돌아가는지를 봐야 진짜 내 삶이 보이는 법이거든요. 자, 그럼 전통사주에서 그렇게 좋다는 임수 정관을 한번 봅시다. 정화가 임수를 만나면 정임합이라 귀해진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그게 맞나요?
정화는 자기 열기를 수축해서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에너지인데 거대한 응축 에너지인 임수가 강제로 정화랑 합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정화는 자기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정신적으로는 임수한테 통제당하는 상태가 되니 매우 답답해질 거예요. 말하자면 정화는 일방적으로 임수 정관에게 희생만 당하는 꼴이 되겠죠. 물질적으로는 소중한 열기가 식어버리니 온도 변화가 멈추고 에너지가 수축되지 못하고 흩어지면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 다음 단계로 나가지 못하고 정체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화 입장에서는 임수나 자수가 정관이고 뭐고를 떠나서 내 존재의 목적과 활동을 가로막는 정말 나에게 있어서는 싫은 글자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나옵니다. 정화일간에게 임수가 들어와도 당당하게 살아나게 할 수 있는 글자가 있어요. 과연 그 글자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핵심은 바로 내 사주에 갑인이라는 글자가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임수는 갑인이 매우 좋아하는 글자입니다. 겨울을 지나면서 열매는 땅속에서 여러 가지 작용을 하는데요. 열매라고 제가 얘기했지만 겨울에 땅속에는 씨앗이 되겠죠? 축축한 겨울의 땅속에서 이 씨앗이 임수가 없다면 씨앗의 뿌리가 만들어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수가 들어올 때 갑인도 좋고 정화도 좋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 어떤 분이 갑인월에 태어난 정묘일지라고 칩시다. 그런데 운에서 임수가 들어온다면 정관운이 온 거 맞죠? 만약 내 사주에 천간으로는 갑목, 지지로는 인목이 딱 버티고 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천간의 갑목은 정화가 싫어하는 주변의 수기를 제거하여 정화가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임수가 오면 임수가 갑목을 도와주고 그 갑목이 다시 정화인 나를 도와주는 상생의 흐름이 만들어지는 거죠. 지지에서 인목 역시 수기를 흡수하고 제거하면서 정화의 열기가 오화에서 미토, 미토에서 신금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정화일간에게 갑인이 있을 때 임수가 온다면 진짜 정관이 이름값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명예도 올라가고 사회적인 역할도 뚜렷해지고 물질적으로는 풍족한 삶이 되는 거예요. 더욱이 갑목이 연이나 월에 있다면 국가나 사회에서 나를 도와주고 윗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환경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니 이런 경우를 인생이 진짜 잘 풀린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내 일간이 예를 들어 임수이고 정화가 옆에 있을 경우, 이 경우는 정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제가 되겠죠. 따라서 정제인 정화를 임수가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정화일간이 이용당하는 입장이라면 임수는 정화를 내가 당당하게 이용하게 되는 정화일간일 때와는 정반대의 경우가 되겠죠. 임수는 사계도에서 겨울에 속해 있는 에너지이며 지구의 가장 내부에 있는 에너지로 정화나 임수가 내 사주 어느 곳에든 있다면 집중력이 매우 뛰어나서 공부를 잘하고 전문가적인 직업을 갖기에 아주 좋은 글씨를 가진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글자들은 어느 궁위에 위치해 있는가에 따라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글자에 붙어있는 정관이나 정제나 편관이나 편제 같은 이름이 아니라 에너지의 쓰임이라는 뜻이 되겠죠. 제가 지난번에 편관은 웬수인가 라는 영상을 올렸었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편관이라고 무조건 나쁜 게 아니고 정관이라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정관이면 좋고 편관이면 안 좋다라는 지금까지 전통 사주들이 말하던 의미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주는 사계가 순환하는 자연의 이치를 글자로 그대로 옮겨 놓은 것 뿐입니다. 우리는 그 글자가 자연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이해하고 내 사주로 가지고 와서 그대로 읽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정화에게 임수가 왔을 때 그게 내 열기를 식히는 방해꾼인지 아니면 감목을 거쳐서 나를 돕는 에너지가 되는지 그 실제 쓰임을 봐야 한다는 거죠. 편관이든 정관이든 중요한 건 내 사주의 글자들이 자연의 섭리대로 잘 흘러가고 있는지 그 역할을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를 읽어내면 되는 겁니다. 이름표에 속아 내 삶의 방향을 잘못 읽어내는 일은 없어야겠죠? 자, 이제 여러분 사주 일지에 어떤 글자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내 사주는 어떤 에너지가 주도하고 있는지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제가 댓글을 보고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릴 수 있는 건 꼭 올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정화 가진 분들에게 이 영상 공유해서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해봅시다. 지금까지 안드로 사주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